10대가 몬 차량에 지금 데이트하던 연인 사이가 치였어요, 차에. 데이트하던 남성 29세 조 씨 그리고 네. 28세 여성 박 씨가 인도를 나란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네. 손을 잡고 인도를 걸어가고 있었는데 반대편에서 10대가 몰던 차량이 이렇게 진행을 해오다가 갑자기 중앙선을 넘더니 이 두 남녀가 데이트하면서 길을 걸어가던 이 두 남녀를 갑자기 쳐버립니다. 그러니까 중앙선을 건너가서 저쪽에서 중앙선을 건너와서 쳐버린 거죠. 네. 그래서 이 10대가 운전을 하고 있고 동승자도 10대가 있었는데 이 사고로 남성 조 씨는 중상으로 의식불명이고 무엇보다 여성 박 씨가 사망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운전자 19세 운전자뿐만 아니라 동승자 19세도 중상으로 병원에 이송돼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 네. 의식이 회복되는 대로 사건 경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영걸 대표님, 그 목격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차에서 우웅하는 소리가 났다니까 속도가 굉장히 빨랐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추월을 하려고 1차선에 있는 걸 추월하려고 속도를 높여서 옆 차선으로 들어갔는데 그때 제가 보기에는 이 엑셀레이터를 계속 좀 과하게 밟은 거 아니냐. 그때 브레이크를 밟든지 뭐 속도 조절해야 되는데 차선 변경하는 과정에서. 그렇죠. 그냥 세게 그냥 밟아서 그냥 차선을 중앙차선 넘어서 그 손 붙잡고 가는 남녀의 그 뒤에서 그냥 이 네. 추돌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여성은 이제 사망을 하고 남자는 중상을 입은 건데 제가 보니까 10대에다가 무면허잖아요. 그러니까 운전 미숙으로 좀 당황해서 좀 사고가 더 커진 거 아닌가 이런 싶은데 또 안타까운 게 지난해에 그 남녀는 유럽 여행 가서 우연히 알게 됐대요. 예. 알게 돼서 한 1, 2년 동안에 뭐 지인으로 있다가 최근에 뭐 연인으로 발전해서 대전에서 처음으로 만났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남자는 직장이 창원이고 여성은 경기도 고양시에서 초등학교 선생님이니까 고양하고 창원하고 중간이 어디겠습니까? 대전에서 만난 거예요. 예. 그래서 대전이 아무 연고도 없는데 대전에서 첫 데이트하러 가서 저런 사고를 당했으니까 저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20대에 참 꽃 같은 나이에 갑자기 저 10대가 무모한 운전해가지고 예. 진짜 비명 행사한 게 너무 가슴이 아픈 그런 사건입니다. 그럼 손정혜에서 이 피해를 당하신 분들은 어떻게 보상이라든가 이게 이루어집니까? 일단은 당연히 이제 운전자 측에 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상황이고 손해배상이나 이런 부분들은 보험에서 일시적으로 이제 해결이 되는데 예. 사실 돈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20대 중후반까지 훌륭하게 키워낸 부모가 갑자기 이렇게 그렇죠. 데이트하다가 어떠한 잘못도 없이 인도에서 걸어가는데 차량이 돌진할 것이라고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아마도 운전 미숙과 여러 가지 뭐 운전 중에 다른 행동을 했는지 이런 것들도 조사가 필요한데 굉장히 안타깝고 억울한 죽음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당연히 이 운전자는 처벌되는 상황입니다. 네. 피해 보상과 관련해서 이 운전자는 19세지 않습니까? 무면허 네. 운전자였다고 하는데 원래 선배가 장기 렌트한 차량을 빌려서 나와서 운전을 했다고 얘기를 하고 본인이 있어요. 빌린 것도 아니고. 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좀 더 따져봐야 됩니다. 원래 자동차 보유자는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3자, 특히 무면허 운전자가 운전했을 때 사고가 발생했어요. 이때 자동차 보유자의 보험회사가 책임을 질까 안 질까는 이 차를 도난당한 것인지 아니면 자동차 보유자가 쓰라고 빌려준 것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원래는 제3자가 무면허 운전자면 보험회사가 책임을 지지 않는데 90년대에 판례가 나온 것이 만약 이 자동차 보유자가 도난을 당한 경우라면 네. 그런 경우에까지 자동차 보유자의 보험회사가 책임을 안 지면 자동차 보유자가 운행 지배와 운행 이익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으니까 자동차 보유자가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까지 책임을 지게 만드는 것은 너무 부당하다고 해서 도난을 당했을 때 누군가가 무단 운전을 했을 때는 자동차 보유자의 보험회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례가 나옵니다. 그 이후로는 자동차 종합보험 약관이 그 취지대로 바뀌고 현재 각 보험회사들이 쓰고 있는 자동차 종합보험 약관이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도 이 19세 무면허 운전자가 형으로부터 허락도 받지 않고 임의로 가져왔으면 네. 자동차 보유자인 형의 보험회사가 책임을 져야 되고 그것이 아니라 그 형이 쓰라고 승낙을 해줬으면 묵시적으로라도 승인을 해준 사안 같으면 보험회사가 책임을 질 필요도 없습니다. 어느 경우인지에 따라서 피해자들이 충분한 보상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가 걸려있기 때문에 충실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회 앞에서요, 택시기사가 또 분신을 시도하다가 병원으로 이송이 됐습니다. 벌써 세 번째입니다. 안병욱 기자의 리포트입니다. 멈춰선 택시에서 연기가 쉴 새 없이 나오고 근처에 있던 경찰들이 뛰어옵니다. 불을 끄기 위해 소화기가 분사되자 주변이 뿌옇게 흐려집니다. 어제 오후 개인 택시 운전자인 60대 김모 씨가 차량 안에서 분신을 시도했습니다.
택시 기사분 일단 꺼냈을 때 보니까는 몸에 벌써 차 있었고 이미 옷 같은 데도 이미 묻혀가지고 온통 막 아주 검은 상태였어. 김 씨는 사고 직후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택시는 국회 정문 방향으로 돌진하면서 길 위에 서 있던 차량 2대와 연이어 부딪혔습니다. 김 씨의 택시 안에선 카카오톡 카풀 정책에 반대하는 내용의 유서도 발견됐습니다. 정부에서 이렇게 대체 안 하고 서울시는 뭐 하고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붕괴를 해가지고. 택시기사가 카풀에 반대하며 분신을 한 건 벌써 3번째. 앞서 지난해 12월에는 최모 씨가 국회 앞에서 분신했고 지난달 9일에는 임모 씨가 분신을 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진 바 있습니다. 카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지난달 출범한 대타협 기구가 어제 3번째로 모였지만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하면서 택시업계와 카카오 간의 갈등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안배욱입니다.